자, 3학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학습지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이제 2차 지필 진도를 나가는 중인데 이미 6월 모의평가의 범위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모의평가 전에 진도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갔었고요. 오늘은 학습지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작년 기출문제들 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해당 단원의 내용들을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이 중요한 이유는 작년 기출문제에서 이 유전자 발현 조절에 해당하는 문제 중에 단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이 오페론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자,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갈래 단원으로 또 나눠지게 될 건데요. 먼저 첫 번째가 오늘 배우는 원핵 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입니다. 이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에서 유전자의 특징에 따라서 이 유전자 발현 조절 기작 자체가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오늘은 원핵 생물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칸부터 한번 채워볼까요? 원핵 생물에서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여러 유전자가 DNA의 일정한 부위에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로서 전사가 조절되는 유전자 집단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오페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오페론 그림을 선생님이 제시를 해두었는데요. 여기에 앞에 조절 유전자는 오페론은 아닙니다. 얘는 오페론에 해당하지는 않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오페론에 해당이 되고 이 안에는 프로모터 그리고 작동 부위 그리고 구조 유전자 해서 이 구조 유전자 안에 유전자 1, 2, 3이 이어져 있죠. 이렇게 모여 있는 형태 이것을 우리는 오페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오페론의 구성 유전자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프로모터. 자, 이 프로모터에 뭐가 결합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이 프로모터에는 RNA 중합 효소가 결합합니다. 자, 이 RNA 중합 효소가 결합을 해서 전사를 시작하는 부위가 이 프로모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작동 부위의 경우에는 앞에 있는 조절 유전자에서 만들어지는 게 억제 단백질인데 이 억제 단백질이 결합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억제 단백질이 결합하는 부위고 이 억제 단백질이 결합해 있으면 구조 유전자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사를 할 수가 없는데 작동 부위에 만약에 억제 단백질이 결합하여 있지 않은 상태라면 당연히 이 RNA 중합 효소가 전사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 작동 부위는 전사 조절의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져 있는 구조 유전자는 단백질 합성에 대한 유전 정보를 암호화하고 있는 DNA 부위고요. 여기 있는 내용이 바로 mRNA로 전사되는 부위입니다. 자, 이어서 아랫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방금 얘기했듯이 조절 유전자의 경우에는 오페론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기, 기억, 니은들이 이렇게 나올 때 오페론에 조절 유전자가 포함된다라는 형태의 내용이 있으면 틀린 문장이 되겠죠. 조절 유전자는 오페론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작동 부위에 결합하는 억제 단백질을 암호화합니다. 암호한다는 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항상 발현하기 때문에 얘는 억제 단백질을 이제 합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전 정보를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땅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억제 단백질 자체를 저땅이 먼저 결합을 하면서 작동 부위에 결합하는 형태 자체를 변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작동 부위에 결합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 내용은 밑에 있는 작동 원리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루는 주요 오페론이 뭐냐면 바로 저땅 오페론이거든요. 저땅을 만들어내서 저땅 오페론이 아니라 대장균이 이 저땅을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효소가 필요한데 그 세 가지 효소 생성에 관여하는 오페론을 우리는 저땅 오페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땅 오페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볼 때는 저땅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를 구분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부터 한번 정리를 하면 대장균이 저땅을
에너지 원으로서 이용할 때 세 가지 효소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 효소 생성에 관여하는 오페론을 우리는 저당 오페론이라고 합니다. 자, 작동 원리를 먼저 저당이 없을 때부터 한번 볼게요. 자, 조절 유전자에서 항상 이렇게 mRNA로 전사해서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항상 발현이 되니까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가서 이렇게 결합을 해버립니다. 결합을 해버리면 프로모터의 RNA 중합 효소가 결합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결합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결합을 못하니까 전사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유전자의 정보를 단백질로 번역을 하지를 못하니까 얘는 효소를 생성할 수가 없는 거죠. 번역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전사 자체가 되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땅에 있을 때 그럼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밑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땅에 있을 때는 아까처럼 조절 유전자에서 mRNA가 전사되고 억제 단백질이 형성되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번역되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문제는 이 저땅에 있게 되면 억제 단백질이 저땅 유도체하고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 결합을 하면서 문제는 얘가 갑자기 기존보다 더 벌어진 형태가 되죠. 물론 실제로 이렇게 뭐 완벽하게 곰돌이 귀 모양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가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작동 부위에 결합할 수 없는 형태가 된다는데 주목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땅에 있게 되면 이렇게 유도체가 결합해서 변형이 되니까 작동 부위에 결합을 못해요. 그러면 방해 요소가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모터에 이 RNA 중합 효소가 결합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전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작동 부위를 지나쳐서 유전자 1, 2, 3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mRNA로 전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전사된 mRNA를 바탕으로 해서 단백질들이 합성이 되겠죠. 이 단백질이 바로 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효소를 활용해서 젖당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서 대장균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오페론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저당 오페론에서 어떤 작동 원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용어들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절 유전자는 또 오페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작년 기출문제들 풀이를 쭉 할 텐데요. 문제 자체가 5문제 가량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시간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타임라인을 잘 설정해 둘 테니까 타임라인에 맞춰서 여러분들 잘 수강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